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세계 시조 백설이 잦아진 고래를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흘래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그 사극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 개국, 조선 초 그때까지를 많이 다룹니다. 이때가 워낙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려 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면은 바로 이색이라는 등장인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목은 이색이라고 하죠. 이색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주 높은 관직에 이르렀던 사람이고요. 포은 정몽주, 우리가 하여가와 단심가로 유명하게 또 문학에서 다루어지는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야은 길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고 한 세 사람, 길제, 정몽주, 이색을 우리가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문의 한 사람이 바로 이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이색이라는 작가의 생애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조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겠다, 이렇게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요, 작가의 삶과 그 작품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전 문학을 봤을 때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가 망해 갈 때쯤 이색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시조는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초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흐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백설이라는 것은요,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흰 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눈에 대한 어떤 의미를 문학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하나 알고 가면 좋은데요. 눈은 첫 번째로 이제 굉장히 차갑고 시리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속성을 띠는 관습적인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눈이라는 건 우리가 겨울이 왔을 때 어느 날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너무 하얀 눈이 내리고 와서 눈이다 하면서 마치 그런 어떤 순수의 세계로 확 진입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주로 시련과 고난을 안기는 대상, 장애물 이렇게 보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순수함, 그 다음에 순결함, 그 다음에 깨끗함, 이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여기서의 눈의 의미는 그럼 뭘까라고 생각하면 백설이 잦아진, 바로 이 뒤에가 힌트입니다. 잦아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땅에 노가 조금 남아있는 또는 노가 없어진, 그 다음에 뭐 그게 자욱하게 펼쳐진 뭐 그런 모습인데, 이때는 고려 말이 끝나갈 때쯤이기 때문에 이성계 일파에 의해서 많은 고려 신하들이 학살이 됐죠. 이 이성계 일파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장애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고려 말에 유신들이 많이 이제 학살이 되는데, 백설이 이제 노가 없어졌다는 거는 이 백설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고려 유신들이 죽어 없어지는, 백설이 없어지는, 그래서 백설은 여기서 고려 유신들을 상징을 합니다. 고려 유신들이 잦아지는 골짜기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구름이 머흘래라. 자, 이 골짜기는 고려 유신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지금 고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구름이 머흘래라는, 이게 머흘래라가 험하구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름만 험하다라는 건 뭐겠어요? 이 눈들은 사라지고 이 순수하고 순결한 고려 유신들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세력. 그러니까 이색의 입장에서는 간신들 또는 조선을 건국하려고 하는 이성계 일파들을 상징할 수 있겠죠. 간신들의 그런 모습들이 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이 시어를 볼 때 현대시든 고전이든 간에 그 앞에 수식어를 봐야 됩니다. 제가 방금도 이 백설이라던가 구름을 얘기할 때 여기서 자자진과 뭐 흘레라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반가운이 이 매화를 해석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매화가 반갑다는 거는 이 이색의 입장에서 매화는 긍정적인 소재라는 거죠. 어느 곳에 피었는고 라고 서리법이죠. 화자가 청자한테 묻는 게 아니라 매화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피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매화는요, 이것도 눈과 마찬가지로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는 시어입니다. 매화 하면은요, 우리가 사군자라고 하죠. 매난, 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에서 그 매화를 얘기합니다. 매화는 그 고전 문학에서 절개와 지조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 매화라는 건 누구겠어요? 끝까지 조선을 지키려고 하는 고려 유신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색의 정서 뭐냐? 한자성어로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종장은 이제 결론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석양에 홀로 서 있어. 자, 화자가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해질 무렵에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서 있어요? 홀로 서 있다. 여기서 이제 이색은 주변의 고려 유신들이 숙청당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외로움, 그 다음에 고독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석양을 바라보면서 홀로 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석양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고려라는 태양이 이제 조선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지죠. 이 나라의 망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해와 달이 주로 왕이라던가 어떤 나라의 상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져가는 상황은 주로 왕조가 기울어가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가 지는 것을 혼자 보고 있어 자기는 갈 곳을 몰라 하노라. 이색, 정몽주, 길제 모두 이제 성리학을 연구한 학자들인데 이 성리학에서는 당연히 나라를 섬기는 충이 가장 우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없어진다? 이거는 그 사극에서도 보다시피 신하들이 사약을 먹거나 그냥 자진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그러면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신념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전환기에서 번민하는 그런 화자의 심정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주제는 당연히 이 고려 왕조가 망하는 상황에서 그 슬픔, 그 다음에 우국지정,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조를 처음 만났을 때 상징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또 그 작가의 생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자꾸자꾸 시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 망국을 잃은 그 슬픔을 다룬 여러 편의 시조가 있습니다. 그런 시조들을 하나하나씩 배우고 나면은 새로운 시조가 나왔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쉽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이 비슷한 뉘앙스의 비슷한 시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색의 백설이 잦아진 고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우국 지정을 담은 시조를 배운다면 이 파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